지난 6일 밤 서울 광진구, 어머니가 5살 아이를 끌어안고 구급차로 뛰어갑니다. 아직도 열이 잘 떨어지고 얘가 기침을 컬룩컬룩 아픈 기침.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빈 병상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안까지 들어가셔가지고 당당하시는 분하고 4-5시간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후 병원 3곳도 병상이 없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번째 병원도 입원 없이 진료만 받겠다는 조건을 달아야 했습니다.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뒤 다음날 새벽 귀가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후두염으로 해서 응급진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후두염이면 입원해야 될 수도 있어서 진료는 되는데 입원 안 되는 거 이거. 그래요? 가능하실까요? 진료라도 받기 위해 응급실 갈 채비를 하던 중 아이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엄마 씨가 안 나오기 전에 갑자기 주저앉는 거예요. 엄마 나 목소리 왜 이래? 그러더니 그냥 바로 1초도 안 돼서.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응급실로 갔지만 아이는 도착 40여 분 만에 숨졌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병실이 없다고 해서 진료가 거부되고 그런 현실이 참. 어린이날 연휴에 5살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이 나고 또 기침이 심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지만 돌아온 답은 당장 병실이 없다. 입원은 안 되고 진료만 가능하다였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5세 아이가 급성 후두염으로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도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후두염으로 해서 응급진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후두염이면 입원해야 될 수도 있어서 진료는 되는데 입원 안 되는 거 이거. 그래요? 가능하실까요? 119 구급대가 4개의 대학병원 응급실을 알아봤으나 진료가 안 된다고 했고 5번째 대학병원에서 입원이 안 된다는 조건하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번째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는 정상적인 진료를 했고 상태가 호전돼 퇴원 조치했다고 말합니다. 의무 기록을 살펴보면 소아과 교수는 적절한 진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새벽에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아이가 자고 일어나니까 상태가 악화돼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해당 병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병원은 또 진료는 가능하지만 입원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때 엄마의 머릿속에는 어땠을까요? 전날 밤 119를 타고 여러 병원을 떠돌았던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구급차 안에서 힘들어하던 아이의 모습은 사무치게 아팠을 겁니다. 그날 저녁 아이의 상태는 갑자기 악화됐고 119가 도착했을 때 심장이 멈춘 상태였고 결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세 아이의 사망 사고를 두고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19가 A, B, C, D, E 5개 병원을 유선, 즉 전화로 문의했기에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입니다. 5세 아이를 태운 구급차는 A병원 응급실에 5월 6일 22시 38분에 도착했고 22시 40분에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A병원에서 기다리면서 B, C, D, E 병원에 전화했고 이 병원이 입원은 불가하지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옮겨간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실을 보도자료에 누락했고 5세 아이가 숨진 이유를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는 1분 1초가 급한 어린 환자를 태운 119 구급차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전화로 이 병원 저 병원 알아본 것 자체가 응급실 뺑뺑이 아닐까요? 어린이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던 그날 밤 4개 대학병원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국내 최대 소아과 응급병상을 갖춘 A병원은
대기 환자가 많았고 소아응급실이 따로 없는 B씨 병원은 성인 환자로 침상이 없었으며 D병원은 야간 소아응급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환자를 진료했지만 입원 불가라는 조건을 단 5번째 병원은 소아과 당직 교수가 정상적으로 진료했다고 말합니다. 입원이 안 된다고 한 건 직원의 착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12명이던 소아과 전공의가 최근 3명으로 줄었고 그 상태에서 24시간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다 보니 의료진이 번아웃 때 운영을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소아응급실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119도 응급실 이송이란 원칙이 있지만 급한 대로 문을 연 동네 소아과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더 만들고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병원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왜 안 먹히는지 숨진 어린이와 관련된 4개 대학병원 보겠습니다. 소아과 전공의가 B병원은 0명, C, D병원은 3명인데 4년차 2명, 1년차 1명이었고 이 병원은 4년차만 4명입니다. 이 숫자로 24시간 365일 당직 일정표 짜는 건 불가능합니다. 올해 소아과 전공의 정원이 159명인데 32명 지원했고 대학병원 50개 중 38곳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소아과 볼 의료진이 부족한 건데 어린이 병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으니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병원 저 병원에서 터져 있는 소아과 의료진을 모으는 방법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국내 최대 A병원은 소아과 전문의 62명, 전공의 28명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전국에서 몰리면서 응급 환자라도 3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필요한 환자는 감히 접근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반기에 소아과 전공의가 대량 지원하거나 대학병원 밖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파격적인 유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보호자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 어느 날 새벽 3시에 응급실에 도착한 아이의 보호자가 소아과 의료진에게 조금 톤이 높게 말했나 봅니다. 그날 아침에 소아과 의료진이 그만두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이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5세 어린이를 마지막에 진료했던 당직 소아과 교수, 사망 소식 접하고 충격에 빠졌고 그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병원이 설득하고 있는데 교수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소아병상이 따로 있는 대형병원 응급실 서울에 현재 4개 있는데 이게 3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린이 중증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당하는 현실은 시급하게 교정해야겠지만 그게 소아과 의료진을 위축시키는 것도 경계해야겠습니다.